4차 산업혁명 시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초연결 시대의 건강한 에코 대한민국, 강원의 미래 과학 기술이 만들어갑니다.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세 번의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릅니다. 1차 산업혁명,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일어난 석탄에너지와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 20세기 초 전기에너지 대량 생산 시스템 기반의 미국의 대량 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만들어낸 지식정보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결합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2차 정보화 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미래과학 기술을 흔히 ICBM이라고 부릅니다. 곧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입니다. IoT 사물인터넷은 각종 장비나 기기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나 기기, 곧 사물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CPU, 메모리,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등을 인터넷으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필요한 컴퓨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나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기술과 접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술은 이동 가능한 기기, 모바일을 지원하는 통신망,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판단 등의 지적 능력을 모델링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형태로 제작합니다. 이러한 미래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과학 기술의 대표적인 열매인 스마트 의료, 집안의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하고 여러 자동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홈,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의 생산 전체 과정에 미래과학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교통, 인구, 환경 등 도시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모빌리티는 우리 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층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미래과학기술이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국가 미래과학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강원을 빅데이터 기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원 수소를 상용화하기 위해
초저온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강원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합니다. 바이오 헬스. 생명공학을 기초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술을 개발합니다. 헬스케어. 3월 인터넷, 모바일 기술 등이 적용된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기술을 연구합니다. 바이오 헬스, 헬스케어 두 기술은 스마트 의료 분야의 핵심입니다. 강원도의 초고령화와 열악한 의료 접근성은 강원도가 스마트 의료 분야를 더욱 연구 개발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기술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기술 분야의 우수기관 등을 연계해 스마트 의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강원의 미래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변화 속에 우리 강원도는 국가 미래과학 기술을 선도하며 건강 대한민국, 청정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안무업 교수입니다. 저는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고요. 연구 분야로 원격 의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도 하고요. 다들 강원도에 계신 분이니까 아마 한두 번쯤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외 이제 서비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가 이 원격 의료를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제 발전해 나갈 건지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의를 해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리적 이유든지 신체적 이유든지 또 경제적 이유든지 보건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건의료 전문가가 정보기술이라고도 얘기하고 통신기술이라고도 얘기하는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정보를 의료인 간에 또는 환자와 의료인 간 공유를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하냐? 우선은 질병과 손상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보건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들 또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데 이런 원격 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뭐냐? 이제 어떤 기술적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시간으로 화상 상담을 하는 거죠. 카카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영상 이 통화를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보다는 좀 좋은 기계로 화상 상담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정보 또 건강 정보를 저장했다가 이제 전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디지털 혈압계 또는 디지털 혈당계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하는 것을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여러분들이 계신 보건진료소 또는 자택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의사와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의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역사를 좀 잠깐 볼까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60년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우주인들을 달나라에 보낼 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 우주인들의 심장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보다 또 조금 이전에는 1959년에 이제 이런 준비를 위해서
정신과 병원하고 또 인근에 있는 정신과 병원하고 화상 통화 또는 문자 통화를 통해서 정신과 그룹 치료를 이 TV를 통해서 하려던 시도가 있었고요. 또 1967년도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병원에서 원격 의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또 1990년대 요 무렵에 강원도의 화천 그리고 경기도의 강화도 또 경상북도에서 이 시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격 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통신 시대라고 하죠. 처음에 뭐 무전기 나오고 뭐 이럴 시대입니다. 아주 간단한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려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엔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보다 이제 이 TV나 라디오보다는 쌍방향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음성, 영상 이런 것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처음으로 그 컴퓨터하고 연계해서 좀 초기적인 원격 의료를 시작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보다 아주 편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원격 의료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하냐 이거예요. 원격 의료를. 뭐 여러 사람 뭐 반대도 하고 한다는데 왜 하냐? 먼저는 이 지리적 이제 여건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는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다시피 도시 지역에는 전문의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시설이 있죠. 그렇지만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시골에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만 있는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뭐 간호사 한 명 있거나 의사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헬스케어라는 말을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헬스라는 것은 공중보건 이제 이런 뜻이고요. 의료라는 것은 이제 메디컬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서 우리가 헬스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잠깐 우리나라 헌법을 잠깐 볼까요? 이 건강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3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거, 또 그리고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생겼고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횡성군에 제가 그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면 각종 이 보건 사업들이 아주 다양한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 구강 보건 사업, 금연 클리닉, 뭐 한방,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모든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지만, 자, 이런 케이스 한번 보십시오. 좀 그림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뭐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각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 60세 된 식당을 하시는 업주께서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언제 보건소에 가서 그런 서비스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전국 보건소에 쭉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일면에 사시는 분은 이 보건소에까지 오실 때까지는 무려 2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넘어야 오십니다. 이런 아무리 많은 좋은 그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적인 이유로 지리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데이터이긴 한데요. 자, 서울시의 강남에 사시는 분들, 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금천구, 강북구,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1년에 사망률이 378명의 차이가 납니다. 즉 강북에는 이 비행기 한 대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살기를 강북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건강 수명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강원도는 어떨까요? 예, 제가 전국, 서울, 경기, 강원도, 충북, 경북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강원도 영월에 사신다고 하면은 매년 그 인구 얼마 안 되는 데서 이 37명이 더 사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밀양 화재 사고 때 우리가 37분이 돌아가셨는데 매년 영월에 살면 매년 밀양 화재 사고가 한 건씩 일어나는 정도의 건강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어떤 건강 프로그램들은 하면 할수록 그 지역 내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더 확대된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또 부자에게만 이런 서비스가 전달된다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게 원격 의료를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기 어려우냐? 먼저는 기술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면대면으로 의사를 만나다가 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의사를 만나라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부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환경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의사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들어오면 뭐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 또 개업한 의사들 간에 어떤 역할의 차이가 날까봐 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좀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뭐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 편하게 살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인적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는 이제 경제적 문제입니다.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수가를 좀 줘야 되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냐? 면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에 비해서 좀 이점이 있냐? 이런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이 보안에 내 정보가 뭐 병원 다닌 정보, 뭐 정신과 다닌 정보,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산부인과 다닌 정보, 뭐 이런 게 다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다양한 이런 이제 그 정보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는 별 저항 없이 모든 나의 정보들을 다 병원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네, 뭐 개인사서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동의 없이 의료 정보는 동의 없이 막 수집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디지털화가 돼서 다 퍼진다고 하면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이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원격 의료가 잘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의료가 왜 필요한가? 또 왜 잘 안 되는가를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일본을 보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 의료법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제 지난 한 10년 전에 의료법 20조라고 합니다. 의사하고 환자하고 직접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면 개방을 했어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켓 닥터라고 하는 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자기가 진료받고 싶은 의사를 선정을 하고 상담만 받을 수도 있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게 일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격 의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때 이런 원격 의료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이런 원격 의료 회사들이 아주 다양한 회사들이 생겨서 이 산업화까지 발달을 했고요. 호주도 우리보다도 먼저 한 5년 전서부터 원격 의료를 공공 영역,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게 법률도 만들고 지금 한 2단계 넘어서 지금 3단계로 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호주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좀 더 굉장히 이제 국가가 아주 나서서
인지 장애 환자들을 이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인지 장애 극복 프로그램도 하면 그걸 또 온라인에서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다 아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도 모으고 이런 데이터를 또 산업에 활용을 하는 정말 이제 진보된 원격 의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왜 못할까 이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법에 33조에 모든 의사와 환자가 진료할 때는 이 한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집에 있거나 의사가 집에 있으면 또는 병원 밖에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좀 특이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까지 이 원격 의료가 좀 실행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왔냐? 강원도의 의료의 이제 주요한 서비스는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는 이제 규제 특구, 이제 원격 의료 규제 특구가 돼 있어서 주치의하고 1차 의료기관 의사입니다. 1차 기관 의료 의사하고 환자하고 직접 원격 의료를 하고 또 방문 간호사들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의료인 간에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자택에서 혈압이나 혈당을 모니터링하다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주치의로부터 적절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또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주치 또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 또는 자택에서 의료인 간에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 선생님이나 공공기관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원격 모니터링, 집에서 혈압 혈당 재고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 또는 처방전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지금 강원도에서만,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그리면 이런데 원격지, 여기는 이제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대학병원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까운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현지 보건 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가정, 여러분들 집에서 이 세 군데를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집에서 재는 혈압, 혈당 정보를 여러분들이 재는 순간에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도 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주치 의사나 또 인근의 보건진료소 선생님들이 이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든지 보건진료소, 지소에 가서 검사를 하면 그 정보들도 즉시 공유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화상진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진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강원도에 여러분들 가까운데 보건진료소에 가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보건진료 서비스를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주 사진에선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 이런 다양한 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피부경도 있고요, 전자청진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인바디 하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도 있고, 심전도도 있고요. 이런 것 이제 다양한 장비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생체 정보를 얻고 그거를 이제 보건진료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공유를 통해서 치료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는 스마트 오토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앱을 이제 나눠주고 또 혈압 혈당계를 가지고 저희가 개인의 건강 실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하고 이제 건강관리 전문가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협력을 해서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강원도 어디서나 보건기관이나 보건진료소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이제 서비스 정도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신체 활동, 그리고 식사 관리, 그리고 혈압 혈당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금연, 복약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서비스가 이 3가지 서비스입니다. 이 영양 관리인데요.
영양 관리라는 게 기존에는 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라,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라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이 상차림 서비스를 합니다. 먹고 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상차림을 어떻게 하느냐. 계란을 좀 넣고 또 야채도 넣고 짠 거는 좀 줄이고 이러는 그 상차림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저희 그 영양사나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가들이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체활동 관리 서비스도 합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또 무슨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혈압 혈당 관리를 하면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앱을 사용합니다. 뭐 근처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일일, 주별, 월별 이런 걸음수 또는 운동량에 따라서 지금 갖고 계신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상태에 비해서 적절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 앱에서 이렇게 걸음수를 측정한 것들을 우리도 보지만 이제 대상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아주 보기 좋게 정리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식사 관리입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 우리가 이제 대상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늘 드시던 식사 사진을 보내면 이거는 좀 구워 드셨네. 그러면 이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좀 삶아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짠 음식들이 있으면은 이건 너무 짜니까 짠 음식은 좀 줄여라. 이제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식사 사진에서 하나 줄일 거, 하나 더 할 거,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저희 앱이랑 연동이 되는 특별한 그 혈압계가 있습니다. 그 혈압을 그냥 재기만 하면 재시는 혈압이 저희 센터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 또는 주소에 계신 선생님들, 주치의들한테 늘 이제 날아가서 그것이 정리가 돼서 혈압 관리가 잘 되는지, 약이 잘 듣고 있는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혈당계를 사용을 해서 혈압 관리를 하면 매일매일의 변화, 그리고 약 먹는 거에 대해서 혈압의 변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적절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도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주, 담배는 딱 끊는 거고 술은 좀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약 지도,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을 지도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가능하면 모여서 이제 건강을 실천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건진료소가 됐든 아니면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런 공간에서 이 고령치나 신체활동 기구들,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쓰기 편한 운동기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각종 이제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배치를 하고 모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하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을 이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또 만들어서 그 기업이 지원해 주도록 서비스를 좀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것을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한 2013년, 2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매 2년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보면은 해마다 대부분의 이 서비스 만족도 항목들이 상승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 주민들의 만족도, 또 참여하는 의료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우리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재미난 거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 지불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내일부터 안 해준다. 근데 돈을 내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물어보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015년에는 평균 한 3,300원 정도 내신다 그랬고, 2017년에는 7,000원 정도. 근데 2019년에 하니까 거의 8,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서비스를 쓰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점점 서비스가 이제 의료진들도 좋아지면서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인데요. 뭐 미래 의료는 뭐 어느 날 이런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의 질병을 그 AI 인공지능이 척 진단을 해주고 수술은 또 이런 로봇이 가서 수술을 해주고 해서 이제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뭐 이런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는다, 머리 아프다. 그럼 타이레놀을 먹는다. 10명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3명은 효과가 좋고 3명은 그저 그렇고 3명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유전체 정보나 이런 거를 합하면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머리가 아플 때 당신은 타이레놀 먹어라. 당신은 다른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밀의료 맞춤 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원격 의료가 점점 발전을 하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 맞춤 치료까지 우리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원격 의료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원격 의료를 하게 됐고 또 지금 강원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좋은 기회에 실제 원격 의료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